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일입니다. 1월 1일은 제가 방송을 안 했고요. 2월 2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첫날도 또다시 실손보험 인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관련돼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방송을 합니다. 자, 실손보험 인상이 15% 조금 안 되게 인상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건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각각 개별 가입자들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률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답답하기도 해서 요거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최근 2번 걸쳐 보험료 대폭 올리는 거 다 허락한 기간이다. 그물이듯 국민을 위한 금융위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작년부터 내년에 걸쳐 보험료 거의 100% 가까이 올리는 데 동의할까? 우리는 한다. 이런 식인 건데요. 경쟁력 없어 못 버티는 보험사들 대출시켜 시장이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증권사들도 그러고 한 2년 후면은 다시 실손보험사들 징징댈 텐데 그때마다 받아준 엄마가 우리 금융위원회 그물이다. 단연금융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금융위원회가 대폭 올리는 거 허락한 기간이 아니라 대폭 올리는 걸 막은 기간입니다. 실제 보험사들은 현재 제한폭은 25%까지 올려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그걸 계속 막아왔어요. 지금까지 못 올리게 하다가 올리는 걸 어느 정도 좀 허락을 약간이나마 보험사들 너무 손실이 크니까 약간이나마 올릴 수 있도록만 열어준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분들 국민들 눈치를 봐요. 여기는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리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미뤄왔던 게 지금 터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댓글. 실비, 안보험, 성인병보험, 자동차보험 등등 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이 보험 들면 다 된다는 거 불안심리 만들어 과대 설명에서 들어다 보니 보험료가 월 100만 원 더 들어간다. 20년 납 계산하니 2억이란 돈이 들어간다. 내가 살면서 2억이란 돈을 받아 먹었으면 있겠지. 수술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통원 필요비는 만 원도 안 넘었으니 몇십만 원 들어가도 10원도 안 주고. 이분도 참 보험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실손보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암보험, 성인병보험, 자동차 보험 다 이야기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이 사고 한번 크게 나시면 1, 2억으로 되실 것 같으십니까? 안 돼요. 사망사고 한번 나면 몇 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대물사고도 외제차 또는 화물 크게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 같은 그런 사고 나서 여러분이 다 물어줘야 된다. 1, 2억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동차 보험 빼고 또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죠.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게 종신보험은 저축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생명보험 상품들이 다 기본적으로 환급률이 100%가 넘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은 적립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그 손목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시게 됩니다. 종신보험도 종신보험 하지 마시고 사망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적게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보험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종신보험 관련해서 따로 강론해서 설명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분도 상당히 잘못 알고 계세요. 이분이 월 100만원 보험료라고 많이 낸다 그러시는데 이분이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어떤 보험 들으라고 강요 거의 안 해요. 필요한 것만 가입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대충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수준, 뭐 그분이 월 보험료, 그 월 수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월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예,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타먹는 사람 올려야 된다. 그래, 예, 많이 타먹는 사람 올려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1, 2, 3세대 실손의료에 비해서는 많이 타먹는 사람 올리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안 타먹은 사람 할인해주는 제도는 중간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이 타먹은 사람 보험료 할증하는 제도는 4세대 실손에서 지금 들어갔죠.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시면 실손 15년 동안 50만원 한번 타먹었고 보험사들 배만 불리고 있다. 40대 중반까지 실손 들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40대 중반까지 실손 들 필요 없다 그러시는데 그 안에 이분이 만약에 중증 질환이 걸려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실손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세요. 보험은 내가 사고가 안 났을 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사고 난 사람한테 보험 가입 안 시켜줍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가입해서 혹시 나중에 내가 그 어떤 건강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손실이 발생하는 걸 메꾸기 위해서 실손보험 가입하고 다른 진단금이나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하고 똑같다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이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처음 설계됐을 때, 그 80년대 후반부인데요. 처음 설계됐을 때 40년 내는 걸로 설계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거다. 뭐, 나중에는 조금씩 인구 증가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40년 내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여러분 40년 내시나요? 40년 내시려면요, 60세 정년이라면 20살부터 내야 돼요. 65세? 연장해서 65세까지 한다고 25살부터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못 채우십니다. 중간에 뭐 취업을 하지 않고 쉬어가는 분들도 많고요. 또 사업자들은 임의가입을 많이 하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의무가입을 거의 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다 많이 가입하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율을 처음에 70% 이상으로 높게 잡았어요. 예. 아니 40년 내면은 70%까지 가능하죠. 근데 40년 다 못 냅니다. 특히 남성들 군대까지 갔다 오면은 벌써 30살이에요. 예. 27, 짧게 잡아도 27, 보통은 30대 들어갑니다. 30살이에요. 40년 납입 불가능한데 그걸 40년 납입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애초에 설계한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했고 소득 대체율도 70% 이상 잡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애초에 설계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설명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주는 것처럼 속여서 가입수 늘려놓고 나중에 늦게 받고 적게 주고 이런 월부금 더하듯이 뭐 정부가 하나씩 이런데 보험사인들 뭐가 다를까 그러는데 정부와 보험사는 또 다릅니다. 예. 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보험사는 민간 기업이죠. 이것도 사인입니다. 계약법에서 사인과 사인의 계약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만 바꿀 수가 있어요. 합의가 없으면 못 바꿉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세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1세대, 2세대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보험사는 기업이죠. 힘이 있어요. 힘 있는 기업이 힘없는 가입자 개인한테 불리한 약관 변경을 못 해요. 예, 유리한 약관 변경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험금 타지 않은 사람들 실손보험 할인 제도가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보험사 수익 구조 악화에
일조한 겁니다. 근데 그 가입자들한테 불리하게는 못 바꿔요. 그래서 1세대 안 되니까 2세대가 나오고요. 2세대 또 안 되니까 3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3세대조차도 안 되니까 4세대가 나와서 지금 4세대에는 비급여 쪽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못 바꾸니까 새로운 실손을, 기존 실손 판매 중단하고 새로운 실손 판매를 계속한 거예요. 물론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갈 때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2세대도 앞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세대 뒷부분, 3세대, 4세대 넘어오면서 이게 손해율을 줄이려고 바꿔온 거예요. 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손해율을 줄이려고 바꿔온 거예요. 그리고 실손보험 실제 과다 사용자 많이 증액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 4세대 실손이 나왔고, 이 4세대 실손 가지고도 나중에 부족할지도 몰라요. 지금 뭐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많지도 않고, 하지만 손해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거 이제 1, 2, 3세대가 정리가 되고 4세대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3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연히 15년 채우시면 4세대, 뭐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5세대, 뭐 이런 식으로 재가입이 되겠지만 1세대, 2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뭐 불필요한 수술 같은 거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근데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자, 보험 설계사들이나 보험사 직원들 봉급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행 연수 보내준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돈으로 보험료 인상하지 마라. 보험은 해약이 답이다. 보험들 안 들어도 보험사도 정신 차리고 서비스가 좋아지지. 예, 보험 안 들면 보험사 다 망합니다. 자, 보험 설계사 보험 직원들 봉급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 보험 설계사들 봉급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는 거는, 허세예요, 허세. 예, 실제로 보험 설계사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억대 연봉 쉽게 나오죠? 하지만 뒤로 까지는 게 보험 설계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에서 보험 가입해주면서 어떤 뭐 선물이나 어떤 뭐 이익 같은 거,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들 하시겠지만 그런 거 제공 안 받으시는 분 있나요? 그거 보험 설계사들이 그냥 주는 걸 줄 아세요? 보험 설계사들이 다 선물 같은 것도 다 사서 자기 돈으로 주는 거예요. 실제로 1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상 선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음성적으로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들하고 설계사분들 그렇게 하시면 둘 다 공범이 되시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고객에 따라서 정말 설계사가 정말 고마운 고객이면 비싼 선물도 할 수 있고 해요. 그리고, 하지만, 뒤로 빠지는 설계사들이 많아요. 보험 설계사들요, 여러분 계약했다가 중도 해지하시면 받은 거 많이 토해냅니다. 짧게는 1년 안에, 많게는 2년 안에, 길게는 2년 안에 해약되시면은 일정 부분 수수료 토해내십니다. 왜냐, 선지급 받아야 설계사들이 먹고 살아요. 선지급 받지 않고 2년 동안 수수료 분급으로 받게 되면은 정말 그거 돈 얼마 안 돼요. 물론 분급으로 계속 받아서 2년 이상 채워서 가면 나중에 계속 똑같은 비율로 뭐 규모의 그 계약으로 올리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가시겠죠. 근데 처음에 설계사들 정착이 안 돼요. 신입 설계사들 처음 오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설계사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예. 여러분들 한 달 보험료 내시면은 그 중에 몇 %가 설계사 수당이 되실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선지급을 해서 첫 해에, 예전에는 첫 해에 대부분을 다 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수수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 수수료 받고 먹튀한 설계사들도 많았고 해서 지금은 첫 회에 다 주질 않습니다. 저도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주고 나머지를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나눠서 줘요. 설계사 봉급 많이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까지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설계사는요, 개인 대리점을 하거나 법인 대리점을 이제 차리는 사람들, 법인 대리점에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매니저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밑에 설계사들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죠. 이 사람들이 자기 밑에 설계사 두고
한 단까지 둘 수 있어요. 밑에 설계사를 두고 이 설계사가 벌어온 수익의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받죠. 물론 내가 그 계약을 다 받으면 수수료가 훨씬 많겠지만 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일정 부분에서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오버라이딩이라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좀 편하게 많이 버시는데 그분들도 자기 계약은 계속 해야 돼요. 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일하실 분들 자꾸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 봉급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금융사 직원들 봉급 많이 받는 거 다 많이 받잖아요. 보험사 직원들 봉급은 보험 계약,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험 계약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보험 계약 그 사업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좀 더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돼야지만 보험사가 그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보험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손실나서 올리면 이익 많이 나면 깎아도 주냐라고 하는데요. 이익 많이 나도 깎아주냐고요? 아유, 물론 보험계약에서 이익 많이 나면 깎아주죠. 예, 그거는 갱신형일 때요. 예, 갱신형일 때 깎아드리고 비갱신형일 때는 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비갱신형일 때도 약간의 이제 인센티브는 그건 만기 때 가야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갱신 안 할 테니 그동안 먹은 보험료 내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매달 보험료가 사라집니다. 보장보험료, 보장보험료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매달 해당하는 부분 사라져요. 그거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 받으신 거예요. 매달. 예전부터 보험 들면 보험사 배업만 불려준다는 생각이 보험 안 들다가 이번에 안보험 하나 들었는데 설계사 말만 듣고 보험 이것저것 들다가만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거 다 알아라 그러는데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입하라 저것도 가입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그 설계사 컨셉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가입하시면 좋겠지만 규모에 맞게 필요한 것만 가입하라고 말씀드리죠. 보험은 다다익선이 맞습니다. 사실은 능력만 된다면. 근데 굳이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다 가입할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보험 내기 한 달에 50만원 들어간다. 보험 내기 50만원? 그 정도, 다들 성인이시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죠? 10년간 낸 보험 6천만원 여기 더 이상 올리면 지금 수입은 도저히 납입 불가능해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환급금 1,000만원 정도 다. 당연하지요. 환급금 1,000만원도 많이 나온 거죠. 예. 많이 나온 거예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적립보험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적립보험료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적립보험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환급금이 얼마 안 나오고 여기서 환급금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선납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대부분입니다. 선납보험료 이분이 10년간 내셨다 10년간 6천만 원 내셨다 그러는데요. 10년 동안 보장받을 보험료를 낸 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보장받을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신 거예요. 그 내시고 그동안에 사업비라든지 또 보장보험료 같은 게 다 매달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라는 겁니다. 예. 이분도 보험료 구조를 잘 모르셔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실비는 실사용 비례로 보험료 인상시켜라. 그래야지요. 맞습니다. 인상 조건 변경하라고요? 못 바꿉니다. 보험 계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은 다들 반기 들고 난리 납니다.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세대와 4세대가 나왔고요. 예.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하신 손해율 많은데 왜 계속 사업 차한데 그러잖아요. 손해율 많은데 왜 하냐고요? 요거는 지금 다른 상품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실손 때문에 그래요. 손해율 왜곡된 겁니다. 예,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인상률을 눌렀어요. 그래서 왜곡됐어요. 손해율이 많죠? 왜곡되는데 손해율이 많은데도 더 못 올리고 있던 거예요.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누적 적자. 이 누적 적자를 다른 데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그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예. 그게 보험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한민국 보험사 전부 다 적자인 줄 알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험사는 대형 보험사들은 적자가 아니고요. 소형 보험사들은 적자가 나는 보험사가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아서 현금 동원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리고 현금 동원이 돼야, 보험사는 현금 동원이 돼야지만 가용 현금이 늘어나고 가용 현금이 늘어나야지만이 투자를 하고요. 투자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게 손해보험사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일정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투자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필요하죠. 예.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죠. 재할인율 인상 인하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제 경제 인플레이션 조절도 하기도 시장에 현금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막기도 하는데, 재할인율이 있듯이 보험사에도요 반드시 보험금 지급하기 위해서 예치돼야 되는 금액 비율이 있어요. 이게 손해보험사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이게 또 낮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훨씬 사업하기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사보다. 물론 이제 보험료 규모 자체도 크고요.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손해보험사는 아주 푼돈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사는 목돈으로 가죠. 예. 거기다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커요. 생명보험사가. 물론 상품에 따라 좀 비율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실손보험 비중이 크다 그러면 그쪽은 좀 쓸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고요. 거의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종신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연금도 이제 즉시연금이 아닌 먼 미래에 주는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이용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 금액들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보험사 수익 대부분 투자 수익이나 이쪽이에요. 보험 판매 수익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있고, 이제 영업실적 발표하면 몇천억이다 이렇게 실손재현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저축성 보험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낸다고요. 예. 사업하다 적지 않게 저축성 보험의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축성 보험 자체가 기간이 좀 짧고요. 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근데 이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비하면은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없는 포지션이고요. 흑자 나는 포지션을 커버하고 전체 이익을 내면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는 보험의 구조를 아주 모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보험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익 가져도는 보장성 보험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자, 금감원을 얼마나 로비했는지, 금감원에 로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험료는 보험 계리 파트에서 계리를 합니다. 예, 요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최근 5년간 실손보험 피해액, 손해인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요. 예. 점점점 늘어나고 실손보험 누적적자가 이제, 추정액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손실액 추이도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 손실액이 2021년 9월까지잖아요. 아직 석 달이 빠져 있어요. 석 달 더 하면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3으로 나누면은 6천이 더 올라가면 지금 이게 억이니까 조죠. 2조 4,229억이죠. 예. 여기서 6천억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6천, 7천억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죠. 이게 이렇게 꺾이는 이유, 19년에서 20년 넘은 이게 꺾이는 이유는요, 3세대 실손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이거 4세대 실손 나오는데도 지금 더 올라갈 판이에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4세대 실손 때문에. 근데 4세대 실손 판매 비중 보세요. 얼마 안 돼요. 1세대가 이렇고요. 2세대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1세대는 오래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돼서 많이 갈아타셨어요. 2세대로. 근데 3세대는 좀 적죠. 예.
왜냐하면은 1세대하고 2세대는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근데 2세대, 3세대는 차이가 납니다. 100%, 90%. 이번에서는 거의 차이 없어요. 물론 이게 1억, 최대 1억이지만 1억 아니라 이게 3천만원 가입하신, 1천만원, 3천만원 가입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갈아타신 거죠. 1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안 갈아타시는데 보험료 나오시는 거 보면 엄청 갈아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자,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수익 구조가요. 보험사 수익을 낼 수 있는 항목이 보험료. 예, 보험 판매해서 보험료. 또 여신 수익, 투자 수익 이렇게 있는데요.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보장보험료는 순보장보험료와 사업비, 적립보험료는 순적립보험료와 사업비로 구성이 되고요. 사업비에는 신계약비, 계약관리비, 재보험 등등등 있어요. 이 재보험 비용도 있습니다. 예, 재보험 비용도 있고요. 신계약하게 되면은 신계약비에는 이제 설계사 수수료가 제일 신계약비에는 설계사 수수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계약관리비에는 설계사 계약관리비는 수금 수수료가 아주 적게 있어요. 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험회사가 계약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보험계약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는 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점포,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안에 들어가는 직원들, 설계사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한 점포당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직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집기, 예, 뭐 일정 기간이 되면 뭐 책상 같은 것도 바꿔줘야 되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바꾸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비용들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프린터, 컴퓨터, 프린터, 종이, 잉크, 뭐 아니면 레이어 프린터 같으면 토너 비용 엄청 비싸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거 비용이 이제 뭐 종이는 사야 되고, 뭐 요즘 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많이 하니까 뭐 월 임대료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게 더 저렴하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요. 관리가 편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신 수익은 이제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 보험사도 담보대출, 신용대출 하죠. 그러면 투자 수익은 이 받은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정 금액을 사용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신규 건물을 건축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건물 매입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예. 그럼 부동산이 뭐 가격이 상승해서 매각하고 다른 또 저렴한 부동산으로 옮겨 탄다든지, 또는 채권에 투자, 제일 많이 하는 게 채권 투자죠.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펀드, 예. 보험사도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험계약에서 수익이 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자들 일정 금액 각출해서 보험금 재원 마련하고요. 가입자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보험료는요, 가입 금액 곱하기 위험률 플러스 필요 사업비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가입 금액 곱하기 위험률로 이제 보험료를 만들어낸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필요 사업비가 존재해요. 예. 여러 가지 수수료도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보험 계약에서 수익은 거수보험료, 그러니까 가입자들한테 걷어들인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뺀 결과예요. 이 뺀 결과가 가장 좋은 보험의 이상적인 보험은 0에 수렴해야 돼요. 근데 0에 수렴할 수는 없고요. 이 필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사업비가 이제 변동되기도 하고 0에 수렴할 수는 없고요. 0보다 조금 높은 정도, 아예 손해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0에, 대충 0에 비슷하게 수렴하게, 설계를 해요. 보험계리 파트에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요. 이 보험료가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보험을 판매를 했는데 일정 기간 운영해 보니까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서 나가는 보험금이 낮더라. 그래서 위험률이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보험료를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보험료를 낮추게 됩니다. 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비갱신형은 처음 계약한 그대로 쭉 갑니다. 변동 없이요. 위험률 변동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면 비갱신 보험이 유리하겠죠? 이거는 그거랑 같아요. 여러분 대출하실 때 고정금리가 유리하냐, 변동금리가 유리하냐. 그거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위험률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은 연령 증가 위험률은 따로 있어요. 사고 위험률과 연령 증가 위험률이 있는데, 연령 증가 위험률은 쭉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상품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진단금이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구조가 좀 다른데, 이런 것들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변동되고 바뀌면은 보험사는 그걸 조정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 전체를 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본 계약이나 주계약들, 그리고 특약별로 각각 이게 결정이 되고, 이 각각 손해율에 따라서 위험률이 변동돼서 보험료액에 반영돼서 바꿔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 판매로 보험사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수익률 제로에 수렴하도록 설계가 돼요, 상품은.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 금감원에서 상품 인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인가 내줄 수가 없어요. 보험사가 손해나겠다고 판매하는 것도 인가 안 해줘요. 거의 제로에 수렴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인가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이게 좀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끊으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할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방송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하실 분은 꼭 홀수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